이 점에 대한 논란이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은 따로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이 점이 확실히 나왔더라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공지에 몰리는 것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점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부선 씨의 말이 오히려 허위가 아니냐, 예. 거짓이 아니냐, 예. 과거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본다면 예. 형법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압수해간 건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지각을 듯이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압수수색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예. 또다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7월에도 자택 압수수색이었습니까? 7월에는 그 성남시에 첫 번째는 광범위한 자료 요청을 했었고, 예. 7월 11일과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예. 이 관련 기관이죠. 분당 보건소를 비롯해서 예, 예.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자택을 수색해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만 달랑 가지고 갈 정도로 이 과잉수사의 모양새 이거 뭐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대규모 수사 인력을 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사 인력들이 스마트폰 2개만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예. 충분히 이 지사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른 아침에 이 출근 전 7시에 이 기습작전 하듯이 마지막 국사범을 다루듯이 이러한 모양새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적절해. 그렇습니다. 이 선거의 사안 자체도 이게 지금 6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로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더 밝히기 위해서 물론 뭐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압수수색의 이 진행 과정과 예. 그다음에 방식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번 사안을 좀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안들 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는 뭐 아시겠지만 6개월 내에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초에 이미 기초적인 자료를 다 요청하고 압수수색했고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이 수사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개인에 대한 뭐 흠집 주기, 망신 주기, 검증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자 검증을 받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있다는 사람과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크게 처벌받는 겁니까? 글쎄 이거 가지고 이제 처벌받는 건 아닌데 가장 두 가지잖아요. 방법은 아마 뭐 신체 이제 은밀한 부분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서 하고서는 뭐 이건 뭐 진짜서 틀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공식 영역으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수사기관 직접 가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확실하니까요. 네. 근데 점이 없으면 참 이런 얘기 일요일 아침부터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요. 오후입니다. 네? 네. 오후군요. 네. 일요일 오후부터. 예. 그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점이 없으면. 근데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건데 점이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김부선 씨가 결정적인 증거야! 라고 들이미는 게 거짓말이 되면
김부선 씨 다른 진술까지 전부 다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유리한 곳에 쓰는 거고 근데 진짜 점이 떡하니 있다. 그러면 김부선 씨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의 신체 특징을 여자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 뭐 불륜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정황으로 봤을 땐 굉장히 두 사람 간에 뭔가의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김부선 씨가 제기하는 다른 이제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분수령에 선 거는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자, 본인이 저렇게 이제 검증까지 받겠다고 이 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까지 나오기까지 김부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그 맥락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 겪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 마약쟁이지 너 마약점과 많지 그 외에는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확실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음 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왼쪽이더라. 코미디입니다. 요즘은 또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해가지고 완전 관종 분위기로 가고 저는 뉴스도 좀 어느 정도 격조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해서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 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목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토론회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하는 토론회 때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경찰이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했었는지 한번 지금 직접 보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하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 저게 쟁점이 좀 단순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월미도에 갔느냐 옥수동에 갔느냐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괜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왜 공직선거법일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사실은 중재예요. 어. 중재고 사실 정치활동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명예훼손보다는 공직선거법을 훨씬 두려워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면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무효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리고 또 5년간, 10년간 할 수가 없어요. 정치활동을. 그래서 이거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몰랐던 것으로 아마 정리된 이거 지금 해명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국감장이 무슨 이렇게 해명을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녹취가, 가족관계 녹취가 2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그걸 언론 좀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믿음이,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털지 않으면 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중한 국정 감사합니다. 정치공세 당에 가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 말만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러니까